조금 좀 힘드셔도 참으시고. 네. 불러볼까요? 저일분리. 제일 안 좋은 데다 불러볼까요? 이러면서 제가 저일분리 그랬더니 고일분리. 그럼 안 됩니다. 저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 요 순서. 이거를 모르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올 때마다 틀립니다. 재산세 문제 풀고 종부세 문제 내년 시험장에서도 요것과 관련돼서 2문제 이상 나옵니다. 저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되시겠죠? 네. 지금 51페이지 재산세 세율. 자, 그 표에 보시니까 표에서 왼쪽에 표준세율 동그라미. 우린 지금 51페이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왼쪽에 표준세율 동그라미고 쭉 내려오니까 중과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중과세율 동그라미. 일단 표준세율부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좀 불러주실까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예. 칠판 글씨는 항상 똑바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같은. 예. 이 중에 주택은 별표죠? 왜 별표? 주택이더라 그러면 항상 기억할 거. 위에 있는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를 통합해서 해. 주택, 개별과세, 합산과세. 개별과세, 서민들한테. 통합자가 나오니까 합산과세. 걔랑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51페이지의 재산세세율 맨 처음 칸이 토지라고 되어 있죠. 토지가 나오면 사형제.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 거꾸로 봐야 되겠죠?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4%. 종합합산의 대표는 나대지와 임야. 여러분 시군별 합산과세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례가? 아까 어떻게 공부한 건데 광명시에 나대지 A, B 두 개 갖고 있어. 두 개를 먼저 합쳐. 그리고 세율을 적용해. 그때 쓰는 말이 시군별 합산과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이죠. 이름은 별도합산. 역시 시군별 합산과세. 이번엔 보일 겁니다. 내가 광명시에 상가 건물 밑에 땅 두 개 갖고 있어. 두 개를 먼저 합쳐. 그리고 세율을 적용해. 그때 쓰는 말이 시군별 합산과세. 공장용지는 0.2%. 농지, 목장용지, 공익목적이면은 0.07%. 나중에는 007빵 그러시면 됩니다. 007빵. 그때 어떤 분이 질문하시네요. 여기 임야가 있죠. 임야의 동그라미. 임야가 뭔지는 아시죠? 뭘로 과세하죠? 종합합산. 그런데 우리 법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공익 목적 임야더라. 이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세금 적게 과세합니다. 0.07%로 저일분리. 잠시 후에 볼 겁니다. 건축물 밑에, 토지 밑에 뭐가 있죠? 토지 밑에 이제 건축물. 요 순서 기억해라. 건축물은 주택 위의 건축물인데 상업용이든 공장용이든 다 똑같이 0.25% 적용합니다. 1번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세율인데 공장용 건축물 위에다가 0.25% 적어놓으시고.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이 몇 프로짜리라고요? 0.25%짜리인데 어디 있는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공법 시간에 진도 나갔죠? 주거지역은 주거하자는 지역이죠. 주거하자는 지역에 공장 건물이 있어 공해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2배인
5%로 가세합니다. 기습 질문. 공장 보이십니까? 공장에 봤더니 건물 밑에는 땅이 있죠. 그 땅은 어느 칸에 있습니까? 공장 건물이 있다. 그 밑에 땅을 토지라고 부르는 거죠. 토지에서 공장 용지는 저율 분리 0.2%짜리. 그런데 공장에 가봤더니 그 위에 건축물이 있네요. 건축물 어느 칸에 있다?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한글 테스트 많이 합니다. 공장 건물 밑에 있는 땅은 토지에 공장 용지고 공장 건축물은 건축물. 따라서 0.25%야. 주거지역일 때 공해 문제 0.5%. 암기하지 마시고. 자, 2번 회원제 골프장 골프장용 건축물은 4%로 갔습니다. 이번에 틀리면 안 됩니다. 골프장 가봤다. 골프장 갔더니 땅이 보이네요. 그 땅은 어디 있죠? 토지 칸에. 그 중에 고율 분리.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주택만 토지 건축물을 통합해서 과세하는 것이요. 주택을 뺀 나머진 토지 따로 과세, 건축물 따로. 그리고 토지에는 사형제가 있더라. 사형제는 고율 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율 분리. 이거 꼭 기억해라. 자, 그 밑에 주택, 주택 칸의 별표.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별장과 별장을 뺀 나머지. 별장 4% 동그라미. 그리고 별장을 뺀 나머지는 주택 및 부소지라 부르는데 이거 주택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인세를 정의하고 바로 밑에 주택별 과세, 개별 과세 뭐가 보이죠? 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A주택, B주택 두 개 갖고 있어. 재산세 세금 계산은 종로 구청에서 해. 어떻게 하는가?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왜? 서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별과세. 고급주택의 동그라미. 이거 주의라. 고급주택을 가지고 있더라.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세율 적용합니다.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누세율. 그 밑에 선박항공이 통과하시고 여러분 중과세율은 5년간 5배 중과세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맨 밑에 2번 탄력세율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만. 그러면서 형광펜 꺼내셔라. 형광펜.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조금의 색깔이 좀 흐리게 나왔는데 51페이지 토지 칸에 종합합산 보이십니까? 거기에 형광펜 칠하시고 종합합산 밑에 별도합산도 칠하시고 쭉 내려가서 주택 칸에 별장 뺀 나머지 2번 주택 및 부소지가 되어 있죠? 거기에 형광펜 칠하시고 형광펜 아끼지 말자. 다 칠하자. 다. 저 시험 공부할 때 진짜 안 아낀 게 있습니다. 필기류. 공부 안 되더라 그러면 볼펜 사러 갑니다. 볼펜 사와서 그러면 집중이 되더라고요. 더 확실하게 칠하시고 오른쪽 칸까지. 어느 칸에 지금 형광펜 칠했다고요? 토지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에서 별장을 뺀 나머지. 잠시만. 이렇게 칠한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그리고 박스 위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 필기하자. 집에 가서 근데 나 형광펜 칠했는데
왜 칠했을까?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지금 형광펜 칠하신 거, 이게 초가 누진세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도 출제했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세율에는 비례세율도 있고 초과누진세율도 있죠. 초과누진세율은 숫자와 숫자 사이에 이런 물결 표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형광펜 칠하신 거 토지 칸에 종합합산 칠했죠. 옆에 봤더니 0.2에서 0.5%까지 이거요. 3단계 초과인수율이고 토지 칸에 별도 합산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인수율. 그리고 요걸 뺀 나머지는 숫자 앞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비례세율. 숫자와 숫자 사이에 물결 표시가 있는 거, 이게 초과인수율. 그리고 건축물은 다 비례세율이고 주택에 봤더니 요거 별장 뺀 나머지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인수율. 네. 좀 아시는 분은 답답할 겁니다. 대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재밌죠? 색깔 칠하는 거. 엄한 데다 칠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농지. 찾는 연습해 볼까요? 농지 어디 있다? 토지. 사형제,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 어디에 속한다? 저일분리. 초과누진세율 아니야. 종합부동산세 안 내. 예? 두 번째, 건축물 어느 칸에 있습니까? 한글 묻는데도요. 건축물. 형광펜 아니죠. 재산세 냅니다. 세율은 비례세율. 종합부동산세 안 냅니다. 예? 나대지는 토지 사용제,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 그 중에 종합합산. 형광펜 칠해져 있다.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고 종합부동산세 내야 된다. 예. 별장 찾아볼까요? 별장은 어느 칸에 있죠? 주택의 별장 4%. 형광펜 안 칠해져 있죠? 종합부동산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 보시면서 세상에 별장 갖고 있는데 종부세 내야지. 그거 아니다. 나만의 세법 만들지 마시고 형광펜 꼭 하라는 겁니다. 형광펜 칠하신 거 토지 칸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 칸에 별장 뺀 나머지 걔네들만 초과누진세율이고 걔네들만 종합부동산세 내는 거다. 다 끝났습니다. 올해 기출문제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준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상을 모두 고른 거. 어디에 동그라미? 재산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 중에 세율. 요약집은 51페이지야. 그 중에 초과누진세율 묻고 있어. 뭘 찾아라? 형광펜. 어느 칸에 쳐져있다고요? 토지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에서 별장 뺀 나머지. 차마 우리 시험장에 자 여러분 지금부터 형광펜 찾아보세요. 그렇게 못 묻고 이렇게 물을 뿐이다. 자 찾는 요리요. 기억. 별도합산 대상 토지. 제일 먼저 얘부터 찾아라. 토지냐 건축물이냐 주택이냐. 선박항공 시험 안 나오고. 토지다. 토지 있죠. 사용제,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인데 별도합산. 형광펜 칠해졌습니까?
따라서 초가 누진세율이고 니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 토지칸에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인데 고일분리 저일분리를 분리과세라 부른다. 형광펜 안 칠해져 있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비례세율이다. 비례세율이고 디귿 저도 이제 배고프니까 끝까지 해줘. 광역시 지역에서 그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범위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어디에 동그라미? 진짜 이거 우리 3살 버릇 8까지 가는데 재산세 문제 풀 때는 토지냐 건축물이냐 주택이냐 찾아라. 기억은 토지. 토지. 우리 시험 한글 테스트 하는데도요. 디귿은 건축물이야. 어쩌고 저쩌고 현혹되지 마시고 건축물. 형광펜이다 아니다? 아니야. 초과누진세율이 아니고 비례세율. 이렇게 문제 풀라고 출제한 겁니다. 리얼은 주택인데 별장 제외래. 그럼 주택에 별장 뺀 나머지 형광펜 초과 누진세율. 예? 되시겠습니까? 난이도 상중하. 인정할 건 이제 인정하자. 하하. 그래서 51페이지 지금 형광펜 칠했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이런 거 연구합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 풀 때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해서 시험장 갔을 때 쉽게 맞출 것인가? 저도 가끔 0.1인지 0.2인지 막 헷갈립니다. 근데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문제 풀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그 요약집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집에다도 아예 이걸 적어놨습니다. 형광펜 의미하는 거, 초과누진세율,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되시겠죠? 52페이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별표 3개. 맨 위에다 필기할까요? 푸는 요령. 공무원. 저 글씨 잘은 못 쓰면 오늘 정성껏 쓰는 건데.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 문제 나왔을 때 누구 입장에서 풀어라?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그럼 다 풀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지자체 공무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몇 급을 원하십니까? 통과? 네, 통과. 그러면은 여러분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 출근해서 신문 보다가 퇴근하면 됩니까? 요즘에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해야 돼. 재산세 계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계산해야 되겠죠? 과세 표준은 참 뻔뻔하다. 그럼 앞에 봐야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곱하기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별 곱한데 60%냐 70%냐 그런 의미 없고 곱하기 세율이 되겠죠. 그랬더니 산출세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는 누군가한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왔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풀어라? 공무원 입장. 자,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땅을 1월 1일 날 갑이 갖고 있다가 4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그 땅을 팔아서 12월 30일 현재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이더라 그러면 세금 계산했죠. 고지서 보내야 됩니다. 고지서 갑에게 보내실 겁니까? 을에게 보내실 겁니까? 자, 원칙은 각각이 보유한 기간별로 계산해야 됩니다. 갑은 몇 개월? 3개월. 참 어렵다. 네. 을은 몇 개월? 또 4, 5, 6 쓰고 있습니까? 1년은 12달이야. 거기서 3달 빼니까 9개월치. 그러니까 재산세 1년치 계산해 놓고 3개월치는 갑에게, 9개월치는 을한테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인 공무원한테 이런 일 하시오 그러면 하실 겁니까? 짜증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하루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소유자한테 1년치를 다 보냅니다. 행정편의상 어쩔 수 없다. 자, 이때 6월 1일을 뭐라 부른가? 과세 기준일. 따라서 6월 현재 소유자한테 1년치 재산세 고지서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례에서 재산세 고지서 갑에게 보낸다? 을에게 보낸다? 세상이라. 아니 6월 1일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 4월날 갑이 을한테 팔았어. 6월 현재 누가 소유했죠? 을한테 1년치 다 보낸다. 예? 예?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현재 소유자.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 밑에 1번 공유자의 동그라미. 지금 땅이 있는데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뭐라 부르는가? 공유. 그리고 갑과 을을 공유권자라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재산세 전체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 놓고서 2분의 1은 갑에게 보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을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여기에 동그라미.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법시험에 공부할 겁니다. 가로속처럼 지분에 표시가 없더라 그러면 균등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단어 공유자가 나오면 누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지분권자. 공유는 지분권자. 걱정되는 거 공유는 영화배우 그럼 안 됩니다. 공유는 지분권자다. 2번의 별표. 그리고 저처럼 그림 똑같이. 이게 뭐죠? 집이라고요? 이제 분위기 파악해라. 집이란 단어 나와서 주택. 주택인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야. 밑에는 땅 소유자는 을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보니까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재산세 고지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자주 출제합니다. 키포인트는 앞에서 주택 별표 쳐놨죠. 왜 별표?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가지고 계산해.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택인데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세금 계산은 합쳐가지고 전체에다 계산합니다. 그래 놓고서 건축물부는 갑에게 보내고 토지부는 을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2번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 동그라미. 산출세액은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 편익별로 안분의 동그라미. 자, 조금 전에 주택인데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다르죠?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 따로 계산, 토지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합쳐서 다 계산합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쪼개서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세법전에다가 쪼개서 보낸다 이런 단어 못 쓰니까 멋진 말로 안분이다 이런 단어 쓰는 겁니다. 쪼개서 보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안분. 요거 꼭 기억하시고. 키포인트는 앞에서 공부한 것과 연결하면 지워집니다. 아까 주택일 때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 합쳐서 계산한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합쳐서 계산해. 그래 놓고서 건축물부는 갑에게, 토지부는 을한테 쪼개서 보낸대. 그때 무슨 단어 쓴다고요? 안분. 자, 3번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동그라미.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 동그라미. 우리 양도세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얘기 잠깐 복습해 볼까요? 갑이 자기 땅을 을한테 신탁을 합니다. 준비하시고 신탁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적겠죠. 공시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게 바로 신탁 등기. 그러면 등록면허세 내야 되겠죠? 적히니까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이때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위탁자,
맞는 사람을 수탁자. 그런데 등기부상에서 소유권 넘어가도 양도세 낼 필요 없죠. 왜요? 그 기간 동안만 믿고서 맡겼다가 찾아오는 거니까. 이 사람은 취득세, 비과세. 대신 재산세 내야 됩니다. 키포인트, 이 재산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수탁자가. 그래서 사실은 위탁자 거지만 관리한 사람이 수탁자니까 재산세 고지서 수탁자한테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밑에 보면 2번에 예외라고 돼 있죠. 이건 다음 과정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대신 한 장 넘겨서 54페이지. 핵심 6. 재산세 부가징수. 여긴 노다지입니다. 별표 3개. 별표 3개. 시험에 빠지는 해가 없습니다. 매년 출제. 그러면서 칠판을 보시면서 1년 스케줄 보셔라. 여러분 뭐 연말이니까 그 다이어리 그거 사시죠? 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여기다가 이상한 사진 하나 올려도 됩니까? 이상한 사진 올려도 이해해 주실 겁니까?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었는데 미처 못 올렸습니다. 영화배우 같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먹고서 제가 사무실을 가고 있었는데 참고로 저는 집에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저는 TV가 없고 그리고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제 사무실 가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동에 사는데 그 앞에 메가박스가 있더라고요.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지나쳐야 되는데 궁금하니까 이거 왜 모여 있냐고. 그랬더니 영화배우 나온다고.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제 단상에 올랐죠. 주변을 봤더니 다 여자분들이더라고요. 남자는 저 혼자. 그래서 이거 가기도 어렵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네요. 누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정혜인? 예. 영화 시동? 그거 한 다음에 무대 인사하고 나온다고. 그리고 다들 카메라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저도 꺼냈죠. 참,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예. 그래서 기다리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막 찍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경호원이더라고요. 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막 나와서 사진 찍었죠. 그래서 그때 사진 찍은 거 여기다 올리고 싶은데 이미 이건 보내가지고 못 올렸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날 빨리 그냥 저도 갔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정혜인 화이팅! 누구 화이팅! 막 그러니까 저도 외쳤습니다. 혹시 뭐라 외쳤는지 아시는 건가요? 뭐라 외쳤을까요?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해피투게더 4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 그 중에 그 아나운서 출신이가 정일우. 그래서 정혜인하고 공통점이 영등포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면서 둘이 같은 정씨다. 그렇다고 제가 정씨 화이팅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 봤던 게 제가 한자를 이렇게 줬습니다. 저는 고물의 정씨입니다. 나라정도 있는데 나라정은 좀 어렵게 쓰는 거. 근데 정혜인도 그렇고 거기가 고물의 정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이루 화이팅 막 그럴 때 저 외쳤습니다. 고물의 정 화이팅. 신도 나가겠습니다. 1년 스케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몇 월 며칠 기준이라고요? 6월 기준. 그리고 크게 보시면 재산세는 7월 달 아니면 9월 달에 냅니다.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7월 달에는 뭐에 대한 재산세인가? 건축물. 주택의 2분의 1. 그리고 선박, 항공기. 9월 달에 내는 세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진짜 어렵게 해놨을까? 한 큐에 다 과세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돈을 좀 분산해서 내는 걸 좋아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과세기준을 납기인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죠. 양가로 2번 납기의 별표. 납기의 별표. 자주 출제합니다. 푸는 요령
뭐냐를 꼭 확인해라. 재산세 과세 대상. 첫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달. 건축물부는 7월달. 그리고 해당 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주택은 두 번에 걸쳐서 내려갑니다.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그리고 별장도 포함하고. 그런데 가로세기 봤더니 20만 원 이하더라. 금액이 너무 적겠죠. 이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내라고 합니다. 선박한 공기 7월 달이고. 처음에 암기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2번 징수 방법. 아까 재산세 누가 계산한다 그랬었죠? 관할, 지자체장. 경기도 광명시다. 누가 계산하죠? 광명시장이.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시장이. 지자체장이 계산해서 고지서 보낸 것을 보통 징수라 부르고. 자, 그 다음 고지서는 좀 일찍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죠. 우리 집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언제쯤에 와 있을까요? 토지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더라. 납기 개시 9월 16일 5일 전에 발부해라. 따라서 9월 11일 그 전에 붙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집에는 9월 초 정도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따가 종합부동산세 똑같습니다. 자, 3번에 물납. 우리 세금은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일부분 이렇게 물건을 납부할 수 있죠. 요건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뭘로 낼 수 있는가?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주의하실 것은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거로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고. 자, 그 밑에 물납 신청과 허가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늦지 않고. 대신 오른쪽 페이지 55페이지에 보시니까 4번에 분할 납부라 나오죠. 분자의 동그라미, 납자의 동그라미.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거.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고 언제까지인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은 다음 번으로 넘기고 쭉 내려와서 5번에 소액징수 면제.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더라 그러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동그라미 미만의 동그라미. 여러분 그 재산세 고지서 보신 적 있죠? 칼라다, 흑백이다. 칼라. 그리고 종이가 좀 두툼합니다. 참고로 그거 한 장 만들 때 원가가 2,000원이 넘게 듭니다. 근데 이번에 재산세 계산했더니 1,500원 남았다.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 부르는가? 소액 징수 면제다라고 합니다. 2,000원 다음 미만.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적어볼까요? 지방소득세. 지금부터 우리 가슴 아픈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 앞에서 공부한 거 복습하는 거니까. 지방소득세가 뭐죠? 그 양도세 신고납부 파트. 신고납부 파트니까 어디 있죠? 31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 맨 밑에 5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아, 그럼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득세 낼 때 지자체 발전해서 세금 내라. 그 세금 이름이 지방소득세.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통틀어서 소득세. 그 세금 낼 때 지방소득세 내라.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제가 깜빡깜빡했던 거. 그래도 좋은데. 그러니까 소득세를 때 무슨 세인가? 지방소득세. 여기에도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1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 4번 소액징수 면제 확인되셨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면세점 나왔었습니까? 취득가액 50만 원이야.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제가 진도 나갈 때 앞부분에 나온 거 있더라 그러면 계속 또 연결해 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억 안 나니까. 그런데 해결 방법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기억나서 시험장 가서 문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네. 넘겨도 되겠죠? 네. 자, 맨 밑에 다시 원위치 하셔가지고 55페이지 6번에 세부담의 상한. 무슨 얘기인가? 작년에 재산세 냈는데 올해 그 재산세가 엄청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내면 국민들이 데모하겠죠. 그래서 작년 거 대비 일정한 선에서 상한선을 두겠다. 이게 바로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푸는 요령은 요거 확인해라. 뭘 확인하라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는데 1번 제목이 뭔가? 주택 2회. 주택 2회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되겠죠?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입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2019년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00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세금을 계산했더니 200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대비 2배나 늘었네요. 그러면 200짜리 고지서 보내면 국민들이 데모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100분의 150을 한도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오죠? 150. 200짜리 고지서 보내는 게 아니고 얼마짜리 보내는가? 150짜리. 이런 걸 뭐라 하는가? 세부담의 상한. 그런데 그 밑에 2번 제목이 뭐다? 주택 동그라미.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복잡해집니다. 공시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3억 원 이하짜리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하는 것은 130.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암기 못 하십니다. 예? 대신 보시는데 재산세 세부담 상한 문제가 나왔다. 뭘 확인해라? 1번이냐 2번이냐. 1번은 주택을 뺀 나머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다 150이야. 주택은 150이 아니야. 예? 110. 요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으로 미뤄도 됩니다. 세부담 상한 문제 풀 때 주택이냐 아니냐 그거 확인해라. 자, 밑에 7번의 재산세 부가세.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4% 곱했더니 400만 원 나옵니다. 무슨 세금도 내는가? 지방교육세. 400만 원에 20%인 80만 원. 나중에 요약집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공부한 적 있었죠? 재산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그중에 어디? 보유 단계. 결론 지방교육세도 보유 단계. 같이 내는 거니까. 자, 이때 재산세를 뭐라고 하는가? 본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라고 부른다. 나중에 요약집에 한 큐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해드릴 것이고. 자, 올해 기출문제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중에 1번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제일 먼저 뭐 쓴다는 거 봐라. 재산세 문제네. 건축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납기. 요약집 몇 페이지? 54페이지. 납기. 그러면서 뭘 확인해라? 건축물. 순서 지키는 겁니다. 재산세 납기 7월달 아니면 9월달이야. 건축물은 7월달.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4번 지문.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일 먼저 볼 단어. 물납. 요약집 54페이지 물납. 제가 밑줄 다 쳐놨네요.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뭘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중개사법은 말을 좀 막 꼽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세법은 순진한 과목입니다. 절대로 말 안 꼽니다. 그럼 평소에 이런 법조문 많이 보시면서 볼 단어만 확인해라. 물납이 나오면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시험장 가서도 그것만 확인하고 오는 거다. 세법 순진한 과목입니다. 네. 자, 한 장 넘겨서 56페이지에 재산세 비과세. 이런 속도로 나가면 15분이면 끝납니다. 15분. 네. 자, 56페이지에 재산세 비과세인데 안타깝게도 별표 2개. 계속 출제하네요. 네. 자, 1번은 국가 동그라미. 지자체,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및 중앙국제교회 소유 동그라미. 이 건물이 누구 거다? 국가 거. 재산세, 비과세. 이 건물이 지자체 거다? 재산세, 비과세. 대신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외국 정부의 재산이더라 그러면 상호주의. 준비하시고 이 건물이 미국 정부 겁니다. 과세, 비과세. 다녀와야 되겠죠.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는데 재산세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고 그 나라에서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아시겠죠? 네. 2번의 별표. 국가 동그라미,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동그라미, 공공용 동그라미. 준비하시고 이 건물이 갑의 소유입니다. 갑의 소유. 갑의 건물입니다. 재산세, 과세다, 비과세다? 이 건물이 갑의 거다. 재산세, 과세, 과세. 그런데 이 건물에 국가가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야 되겠죠. 갑의 건물이다. 국가가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공짜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를 해야 될까요? 비과세 해야 될까요? 비과세 해줘야 되겠죠. 월세 안 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세법전에다가 공짜로 그런 말 적긴 어려우니까 공용 또는 공공용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대신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인데 갑의 건물 재산세는 과세인 건 아시죠? 국가가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월세를 내고 있다 볼까요? 갑의 건물에 국가가 들어와서 월세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를 해야 될까요? 비과세 해줘야 될까요? 지금 국가가 월세 내고 있으니까 이 건물은 과세. 따라서 요 단어 기억해라. 국가의 자체가 유료. 유료를 사용할 때는 재산세는 과세. 쉬운 말로 계산은 철저히 해야겠다는 겁니다. 국가의 자체가 공짜로 사용하면 재산세, 비과세. 대신 국가의 자체가 월세 내고 있더라. 유료일 때는 재산세, 과세. 3번부터 왼쪽에다 필기할까요? 암기.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이 단어를 얘기했을 때 반응이 안 좋은 거 암기. 3번부터는 암기해야 됩니다. 대신 옛날엔 제가 암기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반팔 입을 때쯤. 그러니까 반팔 입을 때쯤부터 암기하자. 근데 요즘에는 반팔을 너무 빨리 입으시니까 천천히 암기하시는데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과세. 공시법, 지적법 진도 다 나갔죠? 28개 지목 다 암기돼 있다. 그 중에
얘네들만 비과세.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기억에 통제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민통선이라고 적어놓으시고, 민통선 TV에서 보신 적 있죠? 저 북쪽에 38선 밑에 철조망 있고 막 그런 거, 민간인 통제보유입니다. 그러한 통제보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합니다. 제외가 있는 것은 과세.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이다. 재산세 비과세죠. 그런데 그 땅이 전답, 과수원, 대지면은 과세. 그러면 TV에서 잠깐 볼까요? 민통선이 보여. 전, 답, 과수원, 대지 빼면 뭐가 있을까요? TV에서 많이 봤다. 민통선 아닌데 철조망이 있고 전, 답, 과수원, 대지 뺀 나머지는 임야, 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통제 보이는 임야는 비과세입니다. 임야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리고 니은으로 갈까요? 니은은 어쩌고 저쩌고, 최종님, 최, 시험님, 시의 동그라미. 어쩔 수 없다. 최 씨는 비과세. 최 씨, 최종님, 시험님 올해 나왔다. 나머지는 통과하셔도 되고. 3번으로 가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징료제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4번 통과하시고 5번으로 가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키워드는 내가 건축물 갖고 있는데 철거명령 받았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재산세 비과세. 그런데 작년에 돌아버리게 또 출제했습니다. 주택인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을 한정합니다. 주택 갖고 있다, 철거명령 받았다, 위에 있는 건축물은 비과세, 밑에 있는 대지는 과세. 나중에 요약적으로 정리하죠. 이럴 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대신 기출문제 맛은 보셔야 되겠죠? 올해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어디에 동그라미? 재산세. 그 중에 비과세. 요약집 56페이지 찾는 연습 해볼까요? 찾는 연습. 1번.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새로운 재산으로서 유료를 사용합니다. 몇 번에 있죠? 2번에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할 때 남의 물건 사용하는 거죠? 기억날 단어 공짜로 사용하면 비과세고, 국가나 지자체가 월세를 내면 과세, 지자체가 유료, 과세죠?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2번은 이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3번은 참고로 시험장 갔을 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이런 걸 읽고 있으면 날셉니다. 빠르게 제방 동그라미. 제방 어디 있죠?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중에 제방.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런데 올해 시험에 좀 치사하게 냈습니다. 특정인이 전용한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꼴은 안 봐줍니다. 제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 넘치지 않게 다 싸놓은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하더라 그러면 이익을 주는 거니까 비과세 줍니다. 그런데 혼자만 사용하더라, 이 꼴은 못 봐줘. 재산세 과세. 절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출제한다. 4번은 통제, 민통선. 민통선, 지금 요약집에 동그라미 기억이죠? 통제 보유격. 그런데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과세다. 통제보육이야. 전답이래. 과세. 예. 5번은 최씨, 최전희 시험님은 비과세. 지금 이거 암기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볼 수밖에 없다. 나중에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나오죠? 내년엔 두 문제까지 나올 겁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 자, 종합부동산세 57페이지. 여기까지는 하고 가야 됩니다. 국세고, 보유과세죠? 3번의 별표, 합산과세. 합산과세가 뭐죠? 그럼 반대말. 개별과세. 사실 세법이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니까. 개별과세는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합산과세는 A와 B를 합쳐서 계산해. 왜?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자한테 세금 과세하는 거니까 세금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합산과세야. 그리고 합칠 때는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 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주의하실 것은 세대별 합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 거, 부인 거는 안 합칩니다. 남편 따로 합치고 부인 따로 합치는 겁니다. 4번에 국가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는 게 원칙이다. 납세자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시오라고 해줍니다. 두 가지 모두 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는 세금입니다. 비교하실 거, 아까 재산세는 해당 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였었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만약에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라 그러면 다 짜증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웬 세금. 기억하시는 얘기입니다. 시험자 재산세는 16일부터 말일까지야. 종부세는 크리스마스 때 세금 낼 일 없어. 1일부터 15일까지야. 그리고 6월 1일은 똑같습니다. 재산세든 종부세든. 그리고 항상 종합부동산세 정리할 때는 얘가 기본입니다. 옆에서 적어놨지만 재산세 과세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어. 그리고 토지에는 사용재,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조일분리가 있죠. 그 중에 바로 밑에 별표 3개, 57페이지. 요 표를 갖고서 한 큐에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고, 토지에는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조일분리, 주택은 별장과 별장 뺀 나머지. 아까 칠한 형광펜 꺼내시고, 똑같은 데 칠하자. 토지 칸에 종합합산, 토지 칸에 별도합산, 주택에서 별장 뺀 나머지. 그리고 아까 어딘가에 저도 계속 적혀져 있습니다. 형광펜이 의미하는 것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토지와 주택. 종합합산 과세되죠? 별도합산 과세되고 별장 뺀 나머지입니다. 그러면서 금액을 꼭 암기해야 되는데 종합합산 5억 초과의 동그라미.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동그라미. 그리고 별장 뺀 나머지는 6억 초과의 동그라미.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내가 주택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6억에다가 3억을 더 빼줘서 9억 초과입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 되고. 다시 한번 형광펜 잘 칠하자. 형광펜 어디에 칠했다고요? 토지 칸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에서 별장을 뺀 나머지. 형광펜이 의미하는 거 아까 적어놓기를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그래서 재산세 이렇게 숫자 사이에 물결 표시가 있는 게 초과인세율이고, 그리고 종합합산은 토지인 거 아시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달 재산세 내죠. 주택은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분은 9월달.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문제 풀 때 재산세 묻는가 종부세 묻는가 확인하고 풀자. 넘겨도 되겠습니까? 1년 스케줄, 재산세, 종부세 모두가 다 6월 1일 기준. 그리고 재산세는 7월 달 아니면 9월 달에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토지는 사용자 중에 현관 배치라는 거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연습 주택 갖고 있어 볼까요? 주택 재산세 언제 냅니까? 주택 재산세는 2분의 1은 7월이요. 나머지 비는 9월 달에 내죠. 그런데 12월 달에 똑같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또 내시오 그러면 열받겠죠. 다시 한번 나 주택 갖고 있어.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냈어. 근데 12월 달에 똑같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또 내래.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실 거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먼저 낸 재산세는 빼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일단 문제 풀고 갈까요? 올해 기출문제. 2019년 기소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종합부동산세. 형광펜 기억해라. 형광펜 어디에 칠했죠? 토지에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별장을 뺀 나머지. 종합합산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별장 뺀 나머지는 6억 초과.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자연공급에 따라 지정된 고원자연 환경지구에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 형광펜 묻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에서는 별장 뺀 나머지죠. 여러분 아까 임야 보이셨습니까? 임야는 여기 종합합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특정한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는 내려옵니다. 공익목적 임야, 저율분리. 이것에 대해서 올해 출제했던 거다. 지목은 임야. 그런데 공원자연 환경지구에 들어가면 저율분리 대상이 됩니다. 저율분리는 형광펜이 아니죠. 따라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틀린 거 찾아라. 1번 답 끝. 그래서 올해 시험에 형광펜이 두 군데나 나왔습니다. 아까 재산세에서 초과인수율 떠나보라고요. 종부세 과세 대상.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 형광펜은 토지 칸의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주택에서 별장 뺀 나머지. 작년에 출제하긴 과세형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이렇게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출제자는 57페이지 어딜 물었을까요? 요약집 57페이지. 종합부동산세 특징에 5번 6월 1일을 알고 있는가? 재산세든 종부세든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이죠. 따라서 6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잔금 지급, 이전 등기를 6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소유는 누구죠? 매도인. 따라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맞는 지문. 어떤 분은 하소연합니다. 저한테 나중에 나 열심히 암기했다고 6월 1일.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빠르게 그거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가를. 자, 한 장 넘겨서 5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전체 이름도 이제 확인만 하고 가실 겁니다. 자, 1번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 갖고 있으면 종부세 내는 거 아시죠? 네.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칩니다. 공시가격 동그라미. 자, 밑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 부산에도 아파트 갖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땐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별로 합친다. 세대별 합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합칠 때 시세로 합친다. 공시가격으로 합친다. 공시가격.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시세로 합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6억 원을 빼주고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내년엔 90%가 됩니다. 그럼 나오는 것이 과세 표준. 꼭 기억하실 거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빼고 곱하기 붙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까 공부했던 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곱하기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앞에서 공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곱하기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빼고 곱하기. 자, 어떤 사람이 주택을 전국에 10채 갖고 있습니다. 10채를 다 합쳤더니 공시가격이 16억이라고 볼까요? 16억. 과세 표준 얼마다? 전국에 있는 주택 다 합쳤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16억이더라. 과세 표준은 정답은 9억. 16억에서 6억 빼면 10억. 거기에다가 90% 파니까 9억. 9억의 이름이 뭐라고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설하면 산출세 나오고. 이 사람 재산세 냈죠? 몇 월 달에? 주택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는 9월 달. 종부세 계산할 때 먼저 낸 재산세 빼줍니다. 이래서 뭐가 되는가? 납부세액. 똑같다. 2번의 토지 종합합산. 종합합산의 대표는 뭐죠? 나대지와 임야. 역시 공시가격으로 합치는데 전국에 있는 거 다 합칩니다. 소유자별로. 세대별 합산 아니다. 남편 것 따로 부인 것 따로 계산한다. 합칠 땐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격.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5억 빼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똑같습니다. 90% 곱합니다. 나오는 금액이 과세 표준. 다시 한번 종부세 과세 표준은 빼고 곱하기 붙인다. 내가 전국에 나대지 여러 필지 갖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다 합쳤더니 15억짜리더라. 15억에서 5억 빼니까 10억이고 곱하기 90% 하니까 9억이 나온다. 9억의 이름을 과세 표준. 곱하기 세했더니 산출세 나오죠? 재산세 언제 냈죠? 토지는 9월 달. 12월 달에 종부세 낼 때 먼저 낸 재산세 빼준다. 큰 틀은 똑같고 이제 금액만 살짝 차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대표는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아까 13글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전국에 있는 걸 공시가격으로 다 합칩니다. 소유자별로. 세대별 합산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토지니까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80억 빼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0% 곱합니다. 나오는 금액이 과세 표준. 곱하기 세했더니 산출세이고. 이번엔 맞추시길. 재산세 언제 냈죠? 네, 9월 달에 냈습니다. 따라서 먼저 낸 재산세 12월 달에 종부세 낼 땐 빼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부세. 한 장 넘겨서 59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누가 계산하는 게 원칙인가? 관할 세무서장의 동그라미. 주의하자. 아까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지방세니까.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말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0월까지 내는 거죠. 납부 기간이라 부르고. 그리고 아까 재산세처럼 고지서 좀 일찍 보내라고 합니다.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그럼 주로 납부 기간 개시는 12월 1일이 되겠죠. 그로부터 5일 전이니까 우리 집에는 11월 중하순경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 납세자가 손 들었다 그러면 본인이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똑같은 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10월까지. 그러면서 요게 작년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무신고가 뭐죠? 이건 이해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종합부동산세 누가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국가가. 관할 세무장이. 납세자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하겠다. 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하시오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월 1일부터 10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는 뭘까요? 내가 하겠다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적게 신고했자. 들켰다 그러면
과소, 신고가산세 부과합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면 요거냐 X가 동그라미로 막 바뀝니다. 의미 파악해드리면 종부세는 누가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국가가. 납세자가 내가 하겠다고 손들었네요. 그런데 무신고 왜 했을까? 세법은 따집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안 했을까? 어려워서 못했겠죠. 어려워서 못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 벌칙할 필요가 없겠죠. 몰라서 못했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약간 괘씸하지 않습니까? 가만히나 있지. 제가 한 대 놓고서 적게 신고했어. 벌칙을 가야 된다. 과소신고가세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렇게 바꿔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내년부터 통합이 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납부 지연 가산세. 돈을 늦게 냈다는 얘기죠. 이거 부과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우시고. 자, 그 밑에 2번 물납은 폐지. 3번에 분납은 25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고, 납부기한 경과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20% 덧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 내더라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 내야 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본세라 부르고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라 부른다. 5번에 납세지. 아까 우리 연습 많이 했네요. 납세지 나오면 국세냐 지방세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지방세. 국세가 되겠죠. 그런데 개인 동그라미 법인 동그라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도 내는 것이고 법인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납세지는 소득세법을 준용해서 주소지를 관할한 세무서로 갑니다. 법인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세법을 준용하는데, 참고로 법인한테는 주소지 그런 말 쓰는 게 아닙니다.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이런 말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 비과세는 재산세,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은 똑같이 비과세 줍니다. 이때 쓰는 말이 준용. 재산세 감면했더라 종부세도 똑같이 감면해 주는데 그때 쓰는 말이 준용. 여러분 아까 반팔 입을 때쯤 암기하자는 거. 재산세 비과세.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저 바깥에 도로가 있네요. 도로. 재산세 비과세죠. 종합부동산세 똑같이 비과세. 왜? 준용이니까. 준용.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2019년 귀속 종부세 관련 설명 틀린 거. 여러분 그 한 장 넘기시면 60페이지에 조세 총론돼 있죠. 여기는 그냥 멈추겠습니다. 이것까지 했다가는 다들 토하실 것 같으니까. 조세 총론은 다음번 과정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신 문제 풀고 가야 되겠죠. 올해 기출문제. 어디에 동그라미? 종합부동산세. 4번 지문. 얼마나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키워드는 분납. 요약집 59페이지. 분납. 납부세액 250초가 언제까지? 6개월 이내. 분납이야. 관할세무자. 납부될 세액이 400이래. 그러면 납부기한이 경과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 맞죠? 중간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재작년 문제. 2018년 작년이네요. 종부세. 5개 지문 중에 2번. 2번의 키워드. 납세지. 요약집 계속 봐라. 59페이지. 납세지는 5번. 5번이죠? 그리고 문제 풀 때 종부세는 국세 지방세. 국세니까 사람 쫓아간다? 물건 쫓아간다? 사람. 따라서 주소를 두고 있더라. 개인이니까 주소지. 맞고. 5번. 물납
59페이지에 2번 계속 찾아라. 기억날 단어 폐지. 몰라 폐지. 그래도 공부할 땐 좀 벅찼지만은 문제 풀 땐 쉽죠. 그리고 계속 눈이 말씀이지만 우리 세법이 좀 어려운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2개밖에 못 풉니다. 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16문제지만 그 공부할 범위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진짜로 입문과정 때 제가 왜 이랬을까라는 마음도 드는데 다 올해부터는 제가 바뀌기로 했는데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잘 쫓아오시고 또 나중에 우리는 꽃피는 봄에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놔야 되니까 잘 참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